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날씨도 좀 많이 더워졌고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보시면은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 이 동화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러 지금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이 동화책을 많이 좀 주죠, 그죠? 이 동화의 유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작자가 그렇게 딱 이렇게 미상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그런 민담이라든지 설화라든지 뭐 전설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동화를 왜 자녀들에게 많이 읽게 해주느냐 하면은 이 동화의 주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아라, 뭐 바르게 살아라, 뭐 참고 인내해라, 뭐 용기를 가져라,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생이나 어린애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유럽의 안데르센이 적었던 뭐 인어공주나 성냥팔이 소녀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동화들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뭐 토끼와 거북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 건면해라, 그죠?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또는 뭐 피노키오를 통해서 정직해라, 책임감을 가져라, 또 뭐 황금을 낳는 거위, 뭐 이런 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게 된다. 또 뭐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것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동화책을 많이 읽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제와 벗어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동화 속에서는 전부 다 뭘로 치부를 하느냐면은 악당으로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책에는 악당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토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로 보면은 토끼가 호흡이 짧기 때문에 거북이를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뛰어가다 숨이 차니까 좀 쉬게 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거북이는 장수의 동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걔는 호흡이 길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개미는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그늘에서 노래만 부른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개미가 떼약볕에서 여름에 많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노래 부르고 하지만 걔가 또 그걸 잘 해가지고 공연을 해서 돈이 많이 벌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하나에 그저 뭐 답을 갖다 놓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세상이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하실 때 단 하나, 차트 하나만 보고, 그죠? 주식시장에 모든 돈을 다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술 지팡이를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엄청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이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에서는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급,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력을 가지는 대응,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배워두셔야, 특히나 지금 주식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한번 또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장 지수, 그러니까 주가가 아닌, 한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주가가 아닌 종합 지수가 하루에 1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스킷이 1년에 한 번, 지금까지 이 작년 5월 14일 이후에 그전에는 이 스킷이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밥 먹듯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결국 뭐냐면 변동성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왜 크느냐?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투심이, 투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2,000포인트에서 이만큼 와 있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딱 두 종목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가 지금 너무 많이 상승해 있어. 내려가면은 전부 다 내려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심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큼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본다면 아무런 그게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도 상승하지 않던 것이 얘가 하락을 하면은 어때요? 더 하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그저 주가가 하루에 저 종합지수가 10%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주식을 많이 경험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기회를 찾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분,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그때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아, 주식이 너무 쉬웠어요.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되고 하이닉스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나요? 엄청 힘드니까 여러분들 덜어는 지금까지 벌었던 것을, 그죠? 다 이렇게 토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심지어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깡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유동성 장세는 가치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날 가치 투자를 하게끔 깡 묶어놔을 거예요. 묶어놨지만은 이제 묶이는 게 뭡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주식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더 그죠? 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500만 명, 1,000명도 안 됐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훌쩍 넘어가지고 1,500만 명, 2,000만 명 이렇게 거의 30%, 우리 국민의 지금 현재 30%가 넘는 분들이 계좌가 만들어져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거의 70%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투자자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니까 포모 현상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전부 주식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하다가 뭐 해운대에서 뭐 이렇게 뭐 동백섬이나 이렇게 걸어가면은 제가 못 들었는 듯 해도 주변에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 주식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면은 그냥 이렇게 발을 빼고 나갈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모르고는 그냥 알량한 차트 하나 보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면 그거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작은 투자 금액이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주에는 어땠느냐?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 시장 움직임이 뭐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두 개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줬던 게 삼성전기고, 그렇잖아요. 삼성물산이고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스퀘어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두 종목이 전체 시총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2,000조. 지금 보면 시총이 지금 하이닉스도 2,000조.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이 종목들이 얼마까지 갈 거냐? 어디가 고점이냐? 언제쯤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는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뛰어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수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수급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뭐 라이브에서 제 뭐 머리킨 뭐 하수에 하는 라이브에서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이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이제 납품을 하는 장비 업체죠, 그죠? 그게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뭐 원익 IPS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PSK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요일 날 주가가 그렇게 하락을 하고 스키시 뭡니까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코스닥 종목에 지금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을 그저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7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또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9월 달로 됐지만 거기에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1순위의 종목이 뭐냐면 대부분 지금 거래소 시장에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에는 소부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거의 뭐 원익 IP에서 제주반도체, PSK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HLB라든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루니시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 뭐 이렇게 한 10종목이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소부장 관련한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이번 주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저 12만 원에서 그죠 4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주는데 물론 뭐 자회사 상장이다 이런 어떤 이슈를 달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느 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라인에서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알테오젠도 좀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로 이전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지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또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성향의 종목들로 보면은 뭐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뭐 이런 어떤 이슈로 그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그 한올 바이오 파마 자체에서의 어떤 부분보다는 그죠 미국의 파트너사가 주가가 상승한다 뭐 그죠 이런 어떤 이슈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뚜렷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거의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맞추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좀 그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시기는 늦춰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빼놓을 수가 없다. 이 바이오가 치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도 뭐냐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호남, 그죠? 호남, 충정권, 충청도 이런 데서의 어떤 그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삼성전자도 뭐 천조를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SK도 지금 30일 날 발표하고 뭐 29일 날 무슨 간담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한 종목들도 대부분 뭐냐면은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가 반도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광주에 그 백화점이 있으니까 그 뭐 반도체가 잘 되면 가서 뭐 물건을 사든 이래서 매출이 늘어나든 지금 이제 지수가 좋으니까 지금 명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뭐 남아토건이라든지 뭐 서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지금 현재 테마가 이루어져서 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 실적이 그만 괜찮은 애들만 테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여전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이 광고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장에는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악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라고요. 금요일도 그렇고 또 수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이 막 이렇게 급락할 때 뚜렷한 악재가 있었나요?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수급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이래 큰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막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 투자자들이나 이런 그죠 맹수들한테 잡혀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재가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뭐냐면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주가가 빨가면 이거 막 얘기하면 내일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시가에 공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막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또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못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딱 한 번에 잡아주기보다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딱 핫한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런 종목을 약간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은 충분히 이 승산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악재,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눌림목을 공략한다. 그러면 그 눌림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분할 매수를 한다. 정확하게 지금 답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잊어버리느냐?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걸 뭐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식책을 많이 받고 그죠? 내가 뭐 차트를 잘 보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누가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저럴 때 어떻게 매수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뭐 차트 잘 보고 일봉 잘 보고 주봉 잘 보고 뭐 선 꺾고 줄 꺾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딱 단 하나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수급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수급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느냐? 그건 저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주식 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든 2,000만 명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나 라이브에서 요즘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 8시까지 하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 장마감에 알려주거든요. 충분히 제가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 할 때도 오셔가지고 사면 다음날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면은 장중에 올라갈 때는 트레이딩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흘러내릴 때 이렇게 눌림을 잘 잡으면은 다음날 갭을 뜨거나 이럴 때 이는 시소를 잘 타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배워보시라고 제 유튜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아쉽고 지금 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악재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매수를 하시지만
시장이 소화를 할 수 없는 악재가 있습니다. 돌발 악재, 그죠? 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이 뭐 실패했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그죠? 갑자기 뭐 상폐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든지, 뭐 그 대주주가 뭐 그죠? 홀라당 다 해먹고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눌림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밈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이 밈 주식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스페이스X사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실은 이 밈 주식이라는 거는 좀 실체가 뭐 오묘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막 인터넷이나 SNS에 좀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걸 밈 주식이라 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통틀어 해놨다. 통틀어서 말을 해놓은 거는 좀 이제 인기가 있고 이제 그죠. 여러분들 검색하면 매일 일이 오르잖아, 그죠? 그런 어떤 의미인데 그럼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스페이스X사도 얼마나 지금 핫했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시는 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를 제가 그죠 뭐 5만 원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사셨다면 지금 완전 대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면은 항상 주식은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나 그 이전이나 지금 거의 만 20년 넘게 삼성전자가 늘 우리 시총 1위를 대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죽을 때 시장이 올라갔다가 망가지면서 죽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대장인 삼성전자가 그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장은 늦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장이 먼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항상 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죽고 나면 좀 있다가 하이닉스가 따라 죽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 될 거냐는 그러면 이 여러분들 하이닉스의 고점이 어딘가요? 삼성전자의 고점이 어딘가요? 이런 부분을 지금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도 이 주식시장에서 이 이격은 어때요?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여기서 출렁거리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제 7월이 되니까 또 이제 그동안 주가를 이만큼 이끌고 왔는데 지금 7월 7일 또 뭐 합니까? 이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살아있죠. 기대 심리. 그죠?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다라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론도 실적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나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필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뭘 봐줘야 되느냐면 미국 선물이 어떻느냐, 그래서 이 마이크론 주가가 어떻느냐, 이 반도체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마이크론과 요는 어떤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는 현재 7월 7일 그죠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지금 시총을 대변하는데 얘들이 하루에 10% 빠지면 전 종목들 전부 다 은맥 기주고 해가지고 막 10% 이상 빠져갖고 지금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죠 일단 7월 초까지는 한 뭐 7월 중순 그 앞에까지는 아직도 이 삼성전자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그죠? 실적 발표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뭐 천조를 투자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천조를 투자하면서 지금 보면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막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재료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ADR 관련해서 8월, 9월 예상했는데 7월 10일입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까지 이제 돈을 납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공모가 금액이 얼마냐면은 255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5만 원까지 내려가겠습니까? 7월 14일까지. 그 내려가면은 누가 그 공모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 돈이 지금 4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죠? 물론 그 돈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7월 10일에서 14일 동안에 정말 이 그 뭐 엄청난 그게 몰려온다면은
또 뭐 스페이스 X사처럼 막 그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가도 뛸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왜 지금 변동성이 크게 10% 뺐다가 올렸다가 또 10% 뺐다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저 이 물량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누군가는 그죠 그런 어떤 모멘텀을 향해서 또 이 300만 원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뚫고 싶어하는 뭐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세력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력이 꼭 밑에서 여기서부터 잡았던 세력이 끝까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0만 원에 잡아서 내가 200만 원까지 했다면 또 200만 원에 또 다른 세력한테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300만 원은 너희들이 해먹어라. 또 300만 원에서 또 그저 물량을 더해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누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안 팔아. 그럼 주가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천일 고속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가 90% 가져 있으니까 늘 점을 치고 금방 템버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뭐 주식수가 1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그거 뭐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그저 7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까지도 갔었거든요. 지금 뭐 상폐돼서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주식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쟤 때문에 그죠?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내 주가가 더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분노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마음대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그 호가는 많이 움직여봐야 한두 호가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한 방에 물량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만 주를 다 던질 수 있습니까? 그걸 다 팔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매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주를 내가 들고 있다면 그걸 파는데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6개월, 7개월 이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루 만에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조건에 대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대응도 역시 뭐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 분노할 필요는 없고, 그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려. 그죠? 내가 그 장바감이 또 알려줘. 그럼 밀리면 사면 돼. 그죠? 올라가, 팔아. 얼마나 쉬워요, 주식은. 올라가면 팔고요.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자꾸 여러분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그죠? 남들이 막 그 할 때 불나방처럼 달라들고, 그죠? 남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던질 때 자기는 거기다 더 밑에다 투매를 하니까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깡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거 호남 이제 호남 충청도 뭐 그죠? 그게 이제 이 추진설 이게 이제 6월 29일 뭐 30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뭐 25일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그죠? 청와대에서 이제 뭐 자기 천조 그죠? 사실 이 반도체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단방에 뭐 오늘 내가 결론 낸다고 해서 내일 뭐 뚝딱 이래 뭐 공장을 짓고 이게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니까 천조. 그럼 천조면 1년에 100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사주도 뭐 소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추진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나빠 보이진 않고 이제 이게 일정이 잘 보세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모멘텀 이는 일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29일, 30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29일, 30일에 주가가 움직였나요? 안 미리 움직였잖아요. 미리 움직이고 나서 29일, 30일에는 그죠? 폭락을 할지 더 폭등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짝 배워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누구냐면 서산인데 얘는 전라도가 아니고 충청도더라고요.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한가를 보세요. 이만큼 쳤어요. 이 하한가 쳤거든요. 전날 시간에서 뭐 했냐? 상한가 쳤습니다. 요 날 하한가 치고 시간에 상한가 치고 다음 날 이렇게 막 급등을 했는데 요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저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야, 29일, 30일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돼 이렇다고 해서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반짝하고 더 뭡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알려드리느냐면 초보자분들께서는 야, 그래 29일, 30일 야,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막 더 날아가겠지. 더 날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단 어떤 부분은 지금 달라졌느냐 하면은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있잖아, 그죠? 이런 애들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더 점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똑같았어요. 재료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폭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시장 전 세계 대세가 뭡니까? AI이고, 그죠? AI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뭐 샌디스크 뭐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튼 지금 우리 시장과 같은 맥을 해서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전 세계 경제가 뭡니까?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는 그런 실적과 함께 점점점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7월 언제까지 됐죠? 한 10일 그죠? 그 한 중순 그는 어떤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그래서 그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서산 그다음 누굽니까? 다스코. 이 다스코 같은 경우는 전라도 하순군에 있는 건데 이 뭐 태양광 여러 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에서 이 다스코를 보라고 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여기 몇 프로 나온 줄 아십니까? 80%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저점 매수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그죠? 월요일 날 이렇게 하셨다면은 80%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때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 우습게 봤지만 이 상한가 빵빵 치면서 상당히 이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이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테마들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적을 동반해야 된다. 뭐 뭔가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는 어떻냐면 껍데기만 막 이렇게 그죠? 껍데기라도 막 날아가는 그런 장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보세요. 제가 관심 종목 5개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그중에 하나 다스코 제가 잘 보라 했잖아요. 80% 나왔다니까요. 자, 남아톡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뭡니까? 그 광주에 있는 부분인데 얘도 좀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애거든요. 물론 이제 건설사죠. 보세요. 그런 애들 딱딱 어떻게 합니까? 요는 패턴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요는 패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를 통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경험을 쌓아야 된다 했잖아요. 경험을. 내가 저거를 매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 요는 유는 요렇게 움직이구나. 지금 제가 드리는 거 어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 움직이는 차트가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은 또 초보자분들도 많이 이제 보시니까 그죠? 좀 깨요라는 거예요. 깨요. 뭘 깨야 되느냐? 수급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알량한 차트를 가지고 그죠? 뭐 선을 꺼가지고 이러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요런 종목들은 어떤 형태로 차트를 만드는가 요런 거를 학습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죠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강주 신세계 얘도 지금 뭐 신세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 지금 신세계 계열의 백화점 아닙니까? 그 아시잖아요, 정용진 그 신세계 그죠? 광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이 너무 늘어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탄탄하니까 얘도 보세요. 상한가를 빵빵 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심방직 같은 요런 애들 얘도 지금 보면은. 괜찮거든요. 내재 가치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얘는 뭐 섬유야 섬유. 역시 이제 전라도에 있으니까 그죠? 호남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이제 이 바닥에서 이날 또 상한가 치고요. 이날 또 상한가 치고요. 엄청 웃긴 종목입니다. 웃긴 종목인데 호가창을 보면 엄청 얇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그죠? 막 몇 억씩 베팅하는 그런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붙을 때는 붙지만은 그죠?
나중에 주가가 탄력이 없을 때는 팔지도 못합니다. 호가창에 뭐 20주, 30주, 100주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미래셋 정권에서 뭐 그저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은 엄청 많던데요. 그 3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뭐 하여튼 거의 9,500명, 뭐 10,000명 가까이 되고 그 정권사에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배로 늘었대요. 배로 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엄청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셋 정권만 그렇지 다른 정권사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돈 많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을 그죠? 그 이제 처음 주식하면서 뭐든지 막 상한가 치니까 이래 되나 보다 생각하고 막 베팅을 막 하시는데 요런 것들은 베팅 구조도 여러분들이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내가 뭐 10억도 할 수 있고 100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손실이 나든 어쨌든 내가 그만큼 살 수 있고 내가 손실이 났어도 팔려고 해도 그만큼 팔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금호 타이어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 금호 타이어는 2025년에 엄청난 최대 뭐 창사 최대의 어떤 실적을 가진 뭐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죠? 지금 이제 이런 테마와 함께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9일, 30일 날 이제 발표를 하잖아, 그죠? 했을 때 요때는 좀 기술적인 걸 조금 봐줘야 돼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해서 그 2차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요는 뭐 금호 타이어나 그죠? 지금 보면은 뭐 일심 방직이나 그죠? 또 뭐 강주 신세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그 미국 시장인데 어제 사실 이 미국 시장이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이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조금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줘야 되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오히려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을 따라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막 따라하더라고. 그죠? 이 나스닥도 지금 우리 코스닥이나 뭐 저기 뭡니까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이 나스닥보다 더 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뭔가 여기에서는 좀 지지를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수가 이제 9,300포인트까지 왔고 지금 보면은 15,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걔들은 왜 우리 시장이 12,000, 1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계속 파느냐? 이제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그저 보유 수량이 자꾸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평가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지금 12,000포인트, 15,000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시작을 했는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2025년 6월 14일 이후에 그죠?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지금 1년 만에 어디까지 왔냐면 8,000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2,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까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주체자가 없이 2,000에서 8,000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 외인들이 다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못 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래 주가를 띄우는데 1년이 걸렸다면은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매집도 1년이 되었고 그다음 이제 띄우는 거를 지금 1년을 띄웠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그들이 매도를 하는데도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면 1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외인이나 뭐 그 기관들이 뭐 다 팔면은 큰일 나겠네요. 내일 당장 팔아야 되겠네요. 이래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바보입니까? 팔 때 그러면 뚝뚝뚝 이래 팔겠습니까? 재료를 움직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더 높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투자자들이 또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제 300에서 400 가는 거 아니야? 400 가면 500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삼성전자 40만 원 이제 5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뭐냐? 예, 몰아들이는 그런 어떤 재료들을 계속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꼭지를 딱 찍은 그런 어떤 화랑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진행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령 그런 종목을 뭐 높이 샀다 하시더라도 놀래가지고 금방 막 손절하고 그런 거는 조금 좀 어리석은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냐? 아직은 상승의 진행형이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팔아먹는다고 했습니까? 기준을 뭘 보라고 했죠? 삼성전자를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냐? 지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뒤도절도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서킷 걸리고 여기도 서킷 걸리고 그죠? 지금 요런 상태가 됐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쏟아지면은 통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밑으로 밀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월요일 날 그죠? 그 라인을 지킬지 그죠? 경우의 수는 많겠죠. 이 지금 지수에 따라서 이 차트나 이거 차트나 하이닉스 차트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는 뭘까요? 여기서 붙어서 이렇게 있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양봉을 하나 만드느냐, 그 세 개 중에 하나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당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박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이 코스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은 꽃도 있잖아, 그죠?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봄에 피는 거 있고, 여름에 피는 거 있고, 뭐 가을에 피는 거 있고, 뭐 겨울에 피는 거 있고, 다 다르듯이 이 코스닥 시장도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불편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 코스닥 시장도 언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월 1일이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30년 행사를 두고 30년이 됐어,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훨씬 많은 종목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충 한 700개, 800개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거의 한 1,7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상장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장해가지고 좀 몸집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거래소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알테오젠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셀트리온도 그런 식으로 갔고.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조건이 안 되니까 어때? 조건이 안 되는 애들을 상장을 시켜줘나니까 지금 시총이 그저 40억, 100억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서울의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30억, 40억, 50억,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동전 주식,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좀 우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7월부터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거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9월인가를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좀 매집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기서 바닥을 다진다 했잖아. 바닥을 다지고 8월이나 9월쯤 되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근데 정확하게 지금 보면은 9월 달로 조금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코스닥 편입 기관들이 편입하는 탑 10, 아까 제가 제일 1순위가 뭐냐니까 소부장 관련해서 원익 IPS, 이게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원익 IPS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시장 그렇게 밀리는데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PSK도 마찬가지고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그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로봇이나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이렇게 좀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이 로봇도 무조건 반도체와 연관돼 있고, 그런데 이 로봇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누구도 하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로봇의 개발들을 하는 기업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뭐 손이다, 관절이다,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가지만 누구도 안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한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계좌 관리입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지금 주식을 빵빵하게 다 사놨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현금을 일정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낮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수익이 낮는 부분은 항상 다른 계좌에 좀 빼놓으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모두 두려워가지고 하지 않는 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줄 알지요.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뭐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다 경험이고, 요것도 수익률을 내는데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금호건설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하여튼 뭐 실적이 좀 괜찮아요. 26년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졌고, 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뭐 맥락이 그런 맥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술적으로 아시겠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매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는 그 호남, 그죠?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하고 그런 맥락, 이거는 다 같이 하기보다는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고요. 지금 강주, 신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이 상한가를 여기 쳐주고 여기 쳐줬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뭐 다 같이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그냥 5일선을 눌려주면은 한번 찾아보는 전략이고요. 남아토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부분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이렇게 쳐줬다라는 거. 요런 것들도 제가 눌림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는 어떤 모습을 그리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PSK.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요 종목은 지금 뭐냐면 지금 소부장 관련한 종목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요렇게 해서 추세선을 살리느냐, 또 음봉을 때리느냐, 그죠? 요 박스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지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이 PSK는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의 독보적인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익 IPS, 이거 지금 기관들이 그죠, 1순위로 꼽고 있는 소부장 관련한 종목인데, 역시 얘도 지금 어때요? 요 라인에서 지금 요렇게 그죠,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얘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죠? 내가 매일 수익을 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만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